초음속 비행과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 발사가 가능한 한국형 전투기 KF-21. 2026년 완료를 목표로 현재 1단계 개발이 한창입니다. 현재 예상으로는 성공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의견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차세대 전투기 사업에 폴란드가 함께하고 싶다는 의사를 공식적으로 전달해 앞으로 개발 과정에서 변화를 예측하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과는 인도네시아가 단독으로 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상황이죠. 문제는 인도네시아는 이런저런 핑계를 대가며 아직도 예정된 분담금을 납부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와는 별개로 서방의 전투기를 구매하려고 애를 쓰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 폴란드가 인도네시아를 제치고 새로운 친구가 될지 궁금해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같은 동남아시아 지역의 필리핀 또한 인도네시아 대신 본인들이 손을 잡자고 제안하고 있기도 하죠. 이런 상황에서 한국의 국민들도 이제는 인도네시아를 놔주고 각자의 길을 가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면 초가에 빠진 인도네시아와 이를 대신하는 폴란드와 필리핀.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러시아를 앞두고 가장 긴장하고 절실하게 방산이 필요한 폴란드. 지난 7일 AFP 통신에 따르면 러시아 전투기가 지난 5일 흑해 상공에서 유럽연합의 국경 순찰 업무를 수행하던 폴란드 국적 항공기의 경로를 방해 사고가 날 뻔했다고 전했습니다. 폴란드 국경수비대는 러시아 수호위 전투기는 당일 무선 연락이 없이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않은 채 국경 순찰기에 3번이나 접근하는 공격적이고 위험한 비행을 했다고 했으며 이 때문에 심각한 난기류가 발생해 조종사가 일시적으로 통제력을 잃어 비행 고도에서 벗어나 루마니아에 착륙했다고 언급했습니다. 현재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러시아 전투기가 흑해 상공에서 유럽연합과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비행기에 초근접해 위협한 일은 한두 번이 아닌 상황입니다. 문제가 심각해지니 폴란드의 입장에서는 자국의 영공을 지킬 강력한 차세대 군사력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국민들의 바람도 강한 공군력을 가지기를 원하고 있다고 하죠. 그런데 폴란드는 이에 대한 해답을 한국에서 찾기를 희망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폴란드는 지난해 9월 한국산 전투기 FA-50의 수출 계약에 합의했습니다. 당시 한국에서 방위사업청장이 급히 폴란드에 출국해 계약을 맺었죠. 수출 계약을 맺은 전투기 대수는 총 48대에 달합니다. FA-50은 고등훈련기 T-50의 우수한 성능과 무장 탑재 능력을 기반으로 전술 데이터 링크, 정밀 유도폭탄, 자체보호 장비 등을 탑재해 개발한 항공기입니다. 전투기급의 우수한 비행 성능을 보유하고 있죠. 현재 4,000카이에서 폴란드로 수출할 예정인 FA-50GF들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내달 7일에는 한국과 폴란드 양국 관계자들이 참석하는 1호기 출고식이 열릴 예정입니다. 그런데 폴란드는 이에 그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폴란드 현지의 언론과 복수의 소식 등에 따르면 현재 폴란드 방산 고위 관계자는 KF-21 참여를 원하고 있다고 알렸습니다. 이미 폴란드의 최대 국영 방산업체인 PGG의 세바스찬 쿠바 회장은 KF-21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다면 영광이라고 밝혔고 올해 4월 방한하며 한국과 구체적인 협의를 가진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이미 계약해 출고를 기다리는 FA-50GF를 넘어 차세대 전투기인 KF-21을 가지고 싶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이미 한국에 K2 전차를 1000대가량 주문하겠다는 폴란드는 유럽 내에서 군사력으로 앞서 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번에 공군력까지 강화하겠다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 중심에 한국이 있는 것입니다. 이미 유럽이 만들어가는 방산시장이 점점 힘을 잃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과 함께 한국이 강력한 선택지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폴란드에 한국 전투기가 등장하게 된다면 미국이나 서방 전투기로 한정된 유럽 상공이 새롭게 열리는 것이죠. 나토에 한국 전투기가 들어가기 시작하면 이는 엄청난 일이 될 것입니다. 폴란드는 이런 점을 미리 생각하고 KF-21 프로젝트에 참여해 이 분야를 미리 선점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참여한다면 한국의 기술도 배울 수 있고 추후에 자국에서 공동생산도 가능할 수 있다는 계획인 듯합니다. 한국의 입장에서도 폴란드에 한국산 전투기가 등장한다면 유럽 시장에서 더욱 신뢰도가 높아질 것이고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려는 부담감에서 더욱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현재 폴란드의 참여 시기는 KF-21 개발의 1단계인
공대공 무장 개발이 거의 마무리된 만큼 2단계 공대지 무장 개발을 시작하는 다가오는 2026년부터가 유력하게 논의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참여 방식은 현재 인도네시아가 연체하고 있는 8천억 원에 달하는 개발 분담금을 폴란드가 대신 납부하고 지분을 가져가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진전되자 인도네시아 입장이 난처하게 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인도네시아는 한국에게 이 핑계 저 핑계 등을 대면서 분담금 납부를 미뤄왔죠. 폴란드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한국이 인도네시아와의 관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는 판단이 있었겠지만 점점 상황이 변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인도네시아의 지분까지 폴란드가 인수해간다는 상황이고 약속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한국의 국민들도 인도네시아를 곱게 보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 인도네시아는 KF-21에 대한 기술 이전은 당연히 불가하며 대부분의 기회를 폴란드에게 넘겨주어야 하는 상황에 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는 결국 가장 납품이 빠르며 가성비 방산을 생산하는 한국과 최우선 협력할 기회를 날려버리게 된 상황입니다. 현재 상황에서 물론 폴란드가 들어오기 위해서는 인도네시아와의 협의를 거쳐야 하는 단계는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인도네시아의 프라보오 국방부 장관이 이미 서방의 전투기를 구매하기 위해 달려가고 있는 상황에서 조코 위도도 대통령도 이 문제에 대해 더 이상 힘을 못 쓰는 상황으로 가고 있기에 지분을 폴란드에 넘겨야 하는 일은 어렵지 않을 것으로 관측됩니다. 결국 인도네시아는 스스로 전투기를 만들 수 있는 기회를 날려버릴 수 있는 것이죠. 아마도 이번 한국과의 기회를 놓친다면 다시는 전투기를 자국 스스로 만들 수 있는 국가와의 협력이라는 것은 없을 것으로 예상되며 동남아시아에서 전투기 생산의 메카라는 기회마저 사라지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 KF-21 보람의 미래는 곧 대한민국 방위산업의 미래입니다. 지금도 공사 교수들을 포함한 우리나라 연구진과 카이 엔지니어, 현직 조종사들이 함께 항공우주공학 발전에 힘쓰고 있습니다. 우리의 노력에 믿음과 염원이 더해진다면 우리의 항공기 개발 역사가 세계를 놀라게 하는 결실을 맺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폴란드와의 협력은 실력을 알아봐주는 국가와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 이슈트래커였습니다. 끝까지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